네, 안녕하세요. SAP 전략 고객을 위한 세미나, 누구나 간편한 앱 개발, 노코드 솔루션을 주제로 BTP와 앱가이버 소개를 하러 오늘 나온 SAP 코리아의 강수미 파트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전달드렸던 아젠다와 조금은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우코드, 노코드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BTP, 앱가이버 소개를 드린 후에 데모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많은 고객분들이 노코드와 로우코드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리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노코드와 로우코드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입장하신 것 같은데요. 왜 노코드와 로우코드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증가하는 IT 기술 니즈인데요. 비기술직 그리고 기업에서 IT 기술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부분은 영국에서는 비기술직의 절반 이상이 기술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기술직이더라도 이제 IT 기술을 추가로 배우면 더 나은 경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자기 개발을 힘써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장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업의 기술 지출이 연평균 성장하고 있다는 장표인데요. 이런 것처럼 의료, 금융, 교육 등을 포함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IT 기술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기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술 역량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크지만 코딩 기술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노코드와 로우코드 때문인데요.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울 필요 없이 시작할 기회를 보다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다뤄질 IT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발자, 전문 개발자인데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스킬셋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프로 디벨로퍼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문 개발자인데요. 시티즌 디벨로퍼입니다. 전문 개발자는 아니지만 개발 또는 런타임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용자단의 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자 롤이고, 관리자 롤은 오늘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업 내 기존 개발 프로세스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보고 계신 고객분들이 공감할 만한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경영진, 영업사원 등등의 이제 현업자들이 자체 IT 인력을 통해서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25개월까지 걸리고 이런 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체 IT 인력을 적은 인력에 비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을 초반에 요구사항 전달 과정에서부터 노코드, 로우코드로 개발할 경우에 프로세스가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나 마케터 등등 직접 현업들이 간단하게 노코드, 로우코드로 개발을 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리드 타임도 감소하고 비즈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데에 더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뿐만 아니라 전문 개발자 또한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개발자 같은 경우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조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많이들 겪고 계시는 문제지만 새로운 개발 언어나 런타임 환경이 나오게 되면 그런 환경에서 새로 경험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복잡한 솔루션들을 조합하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소스를 더 다루기가, 효율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개발자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으로 빠르게 개발을 완료하고 복잡한 솔루션이나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프로 디벨로퍼 단에서의 프로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더욱더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코드와 로우코드 장점을 요약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 시나리오처럼 분석, 평가, 개선까지 이뤄지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개발에서 이제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프로세스 안에 활용되는 애자일 개발 방식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세 번째로는 비싼 개발 리소스 대신에 비즈니스 앱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 습득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유저도 배우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간단한 개발부터 어려운 개발까지 차차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유저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또는 앱 개발에 앞서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곤 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사전에 구현해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노코드, 로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SAP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에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그 BTP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영역에 관해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 고객들이 느끼는 어려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입이 필요하고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더욱더 솔루션 도입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그리고 개발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개발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 수가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IT 환경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SAP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기술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접목해서 기업이 보다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능형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신 이 구조대로 저희가 솔루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고객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BTP가 주가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SAP S4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스윗,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죠? ERP, 지능형 ERP와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그리고 하단에는 이 모든 것들을 지능형 기술로 담아내고 있는 BTP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BTP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IoT 같은 지능형 기술을 사용해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업 환경을 인텔리전트 환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이제 사용해오던 다양한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별적인 형태가 아닌 통합된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통합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사 기반의 기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적인 기술 플랫폼이 받쳐줘야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통합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통합되고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비즈니스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BTP는 보고 계신 네 가지 영역처럼 분석, 신기술, 데이터베이스, 개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파스,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도 크게는 BTP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BTP 안에서 다음으로는 익스텐션 스윗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익스텐션 스윗은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지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고 계신 그림에서는 왼쪽에는 SAP 솔루션,
오른쪽에는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들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단에는 멀티클라우드 기반으로 베스트런 사례,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업용 지능형 기술, 그리고 바로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영역, 각각 개발자 관점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확장을 도울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PI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쉬울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이제 표준 솔루션 그 이상으로 이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를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자동화와 최적화를 이뤄내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현업 담당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경험입니다. 이런 모든 채널을 통해서 SAP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일관된 경험을 가져야겠죠. 뭐 이제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최종 사용자가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협업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익스텐션 스윗 안에 또 로우코드, 노우코드 스윗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소개해드릴 앱가이버를 포함해서 로우코드, 노코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보신 장표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똑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노코드와 로우코드 솔루션들이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에는 앱가이버가 노코드 앱 개발입니다. 그리고 SAP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스튜디오, 바스, 줄여서 바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로우코드 앱 개발입니다. 발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자동화에는 SAP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나 통합 그리고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로우코드, 노코드 버전이고요. 세 번째로 디지털 경험입니다. SAP 워크존을 통해서 이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고 이제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어플리케이션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탈 느낌의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 SAP BTP는 업무 목적 그리고 개발 수준에 맞는 개발 환경들을 각각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코드부터 프로코드까지 다 통합된 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SAP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스튜디오 설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우코드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고객분들은 기존의 프로코드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프로코드에 더해서 로우코드 버전으로 보다 더 이제 최소한의 코딩을 요구할 때는 로우코드 버전으로 UI 템플릿이나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서 쉽게 확장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가 되었고요. 노코드 버전은 SAP 앱가이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개발자 도움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개발자나 시민 개발자까지도 본인의 업무 목적이나 개발 수준에 따라서 각각 버전을 달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앱가이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You will never go back to coding이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SAP 앱가이버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기 전으로 코딩을 하던 시절로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SAP 앱가이버는 노코드 개발 환경으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노코드 환경입니다. 보통은 개별 시민 개발자를 위한 노코드 환경은 많지만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노코드 환경은 SAP 앱가이버가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바일, 데스크탑,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교한 B2B 그리고 B2E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려는 기업, 개발자, 비개발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SAP 앱가이버의 핵심 기능입니다. 뒤에 나올 데모 영상에서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크게 6가지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래그 앤 드롭 형식의 UI입니다. 이제 UI 디자인을 하는 거에서부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냥 사전 제작된 컴포넌트를 가져다 끌어놓으면 UI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주얼 로직 구조인데요. 버튼이나 페이지 간의 연결이나 여러 가지 로직 구조 또한 끌어다가 놓고 선으로 이어주면 쉽게 비주얼 로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REST와 OData 지원인데요. 광범위하게 통합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끌어다가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니버셜 테마 엔진입니다. 앱가이버 자체에서 개발해 놓은 UI 테마나 디자인들, 컬러, 폰트 등을 재사용 가능한 엔진으로 두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개발하실 때 있어서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뮬러 지원인데요. 보통 코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곤 하실 텐데 포뮬러 지원이 되면서 간단한 한 줄 정도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와중에도 자동 완성 기능이 같이 되기 때문에 몇 글자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해주거나 아웃풋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포뮬러 지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컴포넌트나 로직 구조 이외에 개발하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중 플랫폼 지원 기능인데요. 보통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에서는 모바일이나 웹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빌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 플랫폼 내에서 모바일, 웹, 태블릿, TV, 데스크탑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SAP 앱가이버 장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능에 더해서 400개 이상의 내장된 공식 함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에디션, 즉 평가판이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보통 이제 노코드나 로우코드 솔루션이 평가판,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SAP 앱가이버 커뮤니티 에디션은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판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모든 개발이 가능하지만 SAP 간의 연계나 BTP 간의 연계 부분 제외하고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AP 솔루션들과의 연계로 간단하게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Q2에 예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4월에 예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전 정의된 통합 및 맞춤형 커넥터를 사용해서 외부 데이터들과 통합하는 게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프로 개발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앱가이버 개발자 지원입니다. 전문 개발자뿐만 아니라 시민 개발자 또한 기본 제공하는 이 툴만 가지고는 사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 앱가이버 아카데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가이버 전용 러닝허브인데요. 비디오 중심으로 초반에 초보자 개념으로 이제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쉽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 처음에 이제 적응하신 후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신 부분은 앱가이버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로벌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스크린샷을 통해서나 어려운 부분들을 질문을 올리시면 이제 개발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답변을 얻으시고 더 개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앱가이버 커뮤니티는 깃허브와 같은 앱가이버의 글로벌 커뮤니티인데요. 아무래도 영어라서 이제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SAP 코리아는 한국 커뮤니티를 오픈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가이버 커뮤니티는 현재 10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 8만 5천 개 이상의 개발된 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만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사용자가 실제로 많다는 것들을 직접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앱가이버 덕스인데요. 앱가이버 개발에 대해서 컴포넌트나 포뮬러 사용 그리고 로직 구조 등등에 대해서
그냥 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개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문서가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AP 엑가이버 고객 사례인데요. 글로벌 사례들을 3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마입니다. 핀테크 기업인 보이마 골드인데요. 보이마 골드는 이제 금을 사고 파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앱가이버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쉽게 물리적 금을 사고 파는 앱을 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백만 유로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마 외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아실 DHL인데요. DHL 같은 경우에 유럽 전역의 트레일러 차량을 앱가이버를 통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 전역의 손상 보고서를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은 팀이 만들어서 이를 통해 현장 직원이 검사 과정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DHL 사례처럼 현장에서 현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노코드, 로우코드로 만든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직접 이렇게 차량 관리를 하거나 물류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업들이 필요한 솔루션이 바로 노코드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핑그리드입니다. 핀란드 국가 송전망 사업자 핑그리드인데요. 핑그리드는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앱가이버로 제작한 앱을 통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앞서서 보여드렸던 DHL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앱가이버 앱, 핑그리드는 이런 패드를 가지고 현업들의 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보다 이제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제작한 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S4 하나의 판매 오더 시나리오를 가지고 앱가이버로 앱을 제작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에즈이즈 같은 경우 SAP S4 하나의 판매 오더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이 화면을 보시게 될 경우에 굉장히 데이터도 많고 보통 랩탑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DHL이나 다른 사례들처럼 현업분들이 직접 노트북을 들고 판매 오더를 현장에서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앱가이버로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판매 오더 앱을 필요한 정보들만 간단하게 추려서 간단한 필요한 생성이나 수정, 삭제 등등의 기능을 넣어서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런 가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현업 사용자가 본인만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이제 IT 인력에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앱을 개발해서 현장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 조정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렌지 컬러로 저희가 데모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버뷰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 오더 관리 페이지에 넘어갔다가 잠시 되돌아가서 많은 고객분들이 익숙하실 화면인데요. 피오리 타일 형태로 오버뷰 화면을 제작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전체 판매 오더 리스트를 조회하고 검색 필터를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날짜를 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판매 오더 넘버를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값이 나오고 세부 오더 조회까지 이루어진 후에 신규 오더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4453) 으로 신규
오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오렌지 컬러로 제작한 앱가이버 디자인 외에도 이런 식으로 기업 테마나 대표 컬러에 맞춰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도 더 편하게 컬러감을 입히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데모를 제작하는 과정을 짧게 추려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드래그 앤 드랍 형식이 이런 컴포넌트를 끌어다가 움직여서 놓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기능인데요. 왼쪽에는 컴포넌트가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나 삭제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늘어질 수 있어서 2배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선택을 위한 데이트 필드를 컴포넌트를 끌어다 놓고 버튼을 입력하고 병렬 배치도 해놓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GUI 화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GUI 화면을 보고 처음에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입히고 판매 오더 리스트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연동하는 부분인데요. REST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부분입니다. 스키마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키마 작성을 완료한 후에 변수 설정 탭을 이용해서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를 끌어오고요. 판매 오더 리스트에 세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여지려면 텍스트나 내부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텍스트를 먼저 끌어다 놓고 여기에 이제 끌어온 데이터를 매칭시키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렇게 패딩 값으로 보이기 좋게 간격을 설정하고 해당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다 설정이 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프리뷰 포털을 통해서 잘 뜨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뜨는지 확인해 본 상태고요. 지금은 포뮬러를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 영역에 따라서 코드 예시도 있고 위에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포뮬러를 사용해서 판매처 코드를 이런 텍스트로 만드는 if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저장을 해주고 프리뷰 포털을 통해 잘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페이지 버튼 로직을 생성해 볼 텐데요. 버튼에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고 선을 이어줘서 오픈 페이지 로직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열려고 하는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페이지가 잘 열리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누르면 네,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데모 완성본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객분들의 질문들을 함께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정호 파트너입니다. 네, 한정호 파트너님과 함께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로딩 중이라. 개발에 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그런 앱가이버 커뮤니티나 아카데미 튜토리얼을 통해서 처음에 튜토리얼을 통해 초보자 단에서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앱가이버를 접할 때는 사실 앱가이버 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스터디를 하고 이런 데모들을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영상으로 많이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아마 한 1, 2주 시간만 좀 투자를 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프로토타입을 작성하고 이후 추가 기능 개발 등 고도화해야 하는 경우에 프로 개발자가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토타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가 개발이 가능한가요? 네, 저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발의 연속성 같은데요. 프로 개발자들은 이미 어떤 이제 UI 개발이라든지 그런 익숙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개발되어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현업 사용자가 앱가이버를 배워서 프로그램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네. 수익 파트너님 얼마나 걸리셨죠? 저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옆에서 이제 따라하고 배우면서 같이 했는데요. 한 1, 2주 정도면 개발 경험이 없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앱가이버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나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네, 사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감만 있으면은 앱가이버는 노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제 스크립트가 있지만은 엑셀의 매크로 정도 약간 가벼운 매크로 정도 사용할 수 있으시면은 충분히 같이 앱가이버도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CC 6.0 네, ECC 6.0 버전 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앱가이버 자체가 그 API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ECC 버전이라고 하면 RFC로 이미 리모트 펑션이 작성이 되어 있으실 건데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데이터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컨버전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 기존에 개발된 비즈니스 로직을 그대로 저희 앱가이브에서 UI 개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네, 그 밑으로
그 다음 페이지. 예. BTP와 하나 환경에서만 가능한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전에 수미 파트너님이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 버전은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활용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BTP 환경에서 프리티어가 언제 나오죠? 저희가 다음 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EQ에 Q2에 이제 프리티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BTP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시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BTP 하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OData를 생성하시면은 예, 그 조합으로도 어떻게 보면 예, 가능한 환경입니다. 다음 질문이 결제와 같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 기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결제도 가능합니다. 로직 플로우 상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개발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 음,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라이선스 정책. 일단 라이선스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유로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1인에 10유로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뭐 CPA나 페이지 저희 SAP 내에서의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스탠다드 테이블이 아닌 CVO도 개발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CVO로 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들을, 아바 프로그램들을 대신에 이제 저희 OData라고 하는 그 기반으로 아바 베이스로 이렇게 컨버전 해주시면은 예, 충분히 저희 API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 유형의 제약사항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약사항. 어떤 이제 조금 뭐 이게 아무래도 저희 이제 노코드 툴은 프로코드 툴하고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복잡한 어떤 기능까지 현재 SAP 구이가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서 SAP 구이가 제공해주는 복잡한 뭐 그런 기능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기준점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랑 같이 이렇게 향후에 도입에 어떤 의지가 있으시면은 어디까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를 분리 운영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BTP는 아시겠지만은 모든 운영이 개발, QA, 프로덕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BTP도 개발 테넌트, 그 다음에 운영 테넌트를 분리해서 운영하시면은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조인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좀 더 복잡한 개발인 데이터 가공이 필요한 경우도 구현 가능하나요? 예. 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이블에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여러 개의 어떤 테이블에 어떤 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거나 어떤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BTP에 저희 API를 개발을 하는 로직을 또 별도로 구현할 경우에 다양한 어떤 API들의 메시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API들을 통해서 복잡한 로직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코드 플랫폼 제조사가 많은데 SAP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아무래도 SAP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버전의 노코드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가장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외에 이제 SAP 기존 고객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BTP 위에서 솔루션들끼리 연계나 확장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주신 대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무래도 SAP 애플리케이션과의 유기적인 연계,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완성된 프로그램을 일반 유저에게 배포하려면 별도 작업이 필요한가요? 예. 수익 파트너님? 네, 이제 네. 배포하실 경우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리뷰 포털처럼 이제 배포 과정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탭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네. 마켓에 올리는 과정은 또 따로 있겠지만 네. 기존 일반 유저한테 배포를 하려면 파일을 익스포트 시켜서 이제 배포할 수도 있고 네. 네, 배포 관련 전문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BTP에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런타임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와스, 미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앱가이버로 만든 것들을 저희 CF 런타임이라고 하는 미드웨어 배포를 하면은, 범용적으로 일반 유저도 로그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규칙이나 규격이나 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페이지나 다른 페이지 간에 로직 플로우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해당 하나의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여러 개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제작한 폼이나 뭐 형태 등을 템플릿화 시켜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시면 이제 재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버깅 기능이 제공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포뮬러나 자바스크립트 확장 부분이 가능한 이 두 가지에서는 디버깅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브라우저에 보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디버깅 어떤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EAI 질문이시라고 하면 저희 이 부분은 전문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한 저희 통합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BTP 상의 용어로는 이제 온프레임 쓰이 용어로는 저희가 PO라고 했었고, 기존에 이제 저희 BTP 세상에서는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스윗이라고 C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과 PC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도 차이가 있어서 별도 개발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솔직하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 피오리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반응형이었죠. 그래서 모바일과 PC에서 동시 사용 가능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앱가이버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디바이스별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로드맵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빌드 하실 때는 일단 뭐 기종이나 사용되는 환경을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해주시고 확인 자체는 PC나 모바일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빌드하신 그 기종에 맞게 개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앱가이버에서 만든 앱을 PC 환경에서는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프리뷰 포털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예 빌드된 앱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핸드폰으로 프리뷰 앱이 또 있고요. 그리고 웹에서는 프리뷰 포털을 통해서 만드신 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CBO 같은 경우, ERP에서 CBO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 OData 컨버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그리고 피오리 앱 개발처럼 게이트웨이 서비스 빌더를 통해 OData 서비스를 만들고 코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기존에 피오리 앱 개발을 하실 때도 OData 서비스를 게이트웨이 서비스 빌더를 통해서 만드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퓨리 앱이 OData 서비스를 사용하듯이 저희 쪽 앱가이버에서도 노코드 툴인 앱가이버에서도 그 OData 서비스를 그대로 읽어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OS 버전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예를 들면 OS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OS 제 생각에 때는 이 앱가이버 자체도 내부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HTML5 기반으로 동작할 거기 때문에 OS 버전 업그레이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시 단순한 템플릿 외에 간단한 로직도 포함해서 적용 가능한가요? 비즈니스 로직. 네. 아까 말씀하신 자바스크립트도 사용 가능하니까 네네. 예. 만약에 복잡한 어떤 로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로직을 통해서 복잡한 로직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이 끝이 나서 이 정도로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